좋아요, 구독.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주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번 주 초 월요일이죠. 예. 이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 소식 속에서 우주항공주들 좀 뛰어오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 우주항공청의 설립에 대한 비전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우주항공주의 수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이제 결론이라고 할까요? 요약이라고 할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는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더 지켜보면서 그 과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항공 또 우주항공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우주항공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능성입니다. 성장 가능성이고 앞으로 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의 개념이죠. 그건 또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뭔가 이 경제 관련된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우주항공청의 설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실제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 이 나사가 돈을 벌어요?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주산업 개발을 하는 곳이지 여기서 뭐 돈을 막대하게 버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나사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1958년도에 생겼거든요. 1958년도에 미국 대통령은 누구? 아이젠하워예요. 군인 출신이죠. 2차 대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영웅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소련, 그 당시에 러시아 아닙니다. 소련의 서기장은 누구예요? 케네디하고 나중에 또 대결 관계까지 갔던 바로 후르시초프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절대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해야 할 때요. 우주 산업을 개발. 내가 잘났어. 미국이 이겨. 뭔 소리야? 소련이야. 그때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냐? 자, 달에 가고 또 우주에 최초로 가가린, 유리 가가린 소련입니다. 유리 가가린이 나가고 돈 벌었어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에 와서 누가 하죠? 아마존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스페이스 X죠.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에 뭔가 이런 우주 왕복선을 보내고 이런 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서서히 기술력을 쌓게 되는 것이 이 근간에 깔려 있다. 기저에 깔려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관련된 기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산업 그러는데 우주항공산업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명왕성 근처에 가서 외계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화성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사실은 지금 현재 우주항공산업과 관련돼 있는 것은 위성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산업으로 크게 돈을 버는 것보다는 당장 우리가 상업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는 상업적인 용도와 관련돼 있는 위성 분야부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확대돼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는 이 실제 승객을 태우고 나가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이제 받게 되는 우주 여행의 이제 초기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이 우주항공 수혜주는 지금 이제 우주항공청이 아직 설립이 된 건 아니에요.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럼 이게 되면 앞으로 우주항공의 기반이 만들어지겠다.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 차원에서의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주항공주고 단기간으로라도 위성과 관련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을 통해서 기업의 평가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가치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죠. 우주항공청의 설립 소식에 따른 또 우주항공주에 대한 수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이런 관점으로서 또 위성에 대해서 좀 특히 좀 주목을 그렇죠. 해보는 네.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국방 분야와의 또 협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미국의 경우에는 이 군 우주 부분은 우주개발기구에서 별도로 또 그렇죠. 관할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이 민간과 국방을 아울러야 하는 또 종합적인 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왜? 미국은 여러분들이 우주 산업을 생각하실 때 나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스페이스X나 또 영국의 멀건 갤럭틱이나 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 블루 오리진이 있죠. 이런 민간 사업을 통해서 우주 산업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위성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GPS 산업을 통해서 더 많은 통신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은 워낙 풍부한 민간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당장 우주 산업에 가지고 수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주 산업에서 우주 왕복선을 만들겠어요. 화성을 다녀오겠어요. 지금 이제 목표는 세워졌어요. 뭐 2035년에 달까지 간다. 2045년에 화성을 간다. 지금 당장은 수익이 없는데 계속 이대로만 밀어붙이다가는 기업들이 도산하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산을 함께 가야 돼요. 자, 그런 시드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산업의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산 산업과 함께 가는 구조가 맞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뭐 막대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가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산과 동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잘 들어두시면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우주항공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령 저궤도 위성 부분,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저궤도 위성 협력과 관련된 산업도 우리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사체와 관련된 부분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될 거잖아요. 이때 이 발사체와 관련된 부분은 또 방산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LIG 넥스원이 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위성 제조하는데 이름 자체도 아예 위성이 들어가 있어요. AP 위성, 그 다음에 세트랙 I, 또 이 위성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 시스템, 제노코, 그 다음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기업들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이런 기업들이 좀 폭넓게 방산까지 아우르면서 참여가 될 때 우리 우주항공청의 앞으로의 기능 자체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누리호를 쏘아 올리면서 그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못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의 전문가들은 그래서 연봉 책정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수억 원을 받을 정도의 전 세계적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 우주항공 기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가 좀 확대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네요. 또 저기도 위성 협력과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또 방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발사체에 또 그렇죠. 관련이 네.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주항공 산업은 또 마지막 블루오션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나라 좀 투자 유치에 좀 적다, 돈이 좀 적다라는 이야기를 민간 해주셨고, 투자가 적죠. 네, 민간 투자가 적고 이 미국은 또 스페이스 X가 있고. 또 영국에서는 윈맵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이 굉장히 상위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예.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는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2027년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 산업자, 우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 산업과 우주 경제예요. 그러면 승객을 태우고 우주 여행을 하는 건 뭡니까? 우주 산업이에요? 우주 경제예요? 우주 경제입니다. 그거는. 왜?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상업적인 용도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우주 경제 이렇게
이 스페이스 이코노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가기 전에 지금 우리의 기술력은 선도 국가의 몇 퍼센트? 한 6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스페이스 X가 있죠. 영국은 벌건 갤럭틱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냐? 아니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냐면 기존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자, 여러분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조금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자, 화성에 간다 아니면 우주 개발을 한다 이게 지금 우주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산업의 영역에 우주 산업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것은 뭐냐면 위성을 제조하거나 위성 관련된 서비스를 하거나 지상 장비를 만들거나 아니면 발사체예요. 그런데 위성을 만들거나 발사체를 만드는 거 여러분들 돈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돼요. 뭐 매일 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냐? 위성을 쏘아 올려놓고 그 위성과 관련된 그 위성의 특징이 있겠죠, 그죠? 다 방송 위성도 있고 통신 위성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저궤도 위성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궤도 위성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궤도 위성이나 군지 위성 조금 더 다시 조금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그나마 앞서가 있는 그래도 이 밸류 체인이 확장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상 관련된 장비예요. 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난 이후에 지상에서 그 위성 서비스를 관리하는 장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상 장비와 관련된 것이 인텔리안 테크, 한양 ENG, 하이로 코리아,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대기업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위성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한라 시스템이나 STX 엔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궤도 위성이 협력하는 데는 우리 통신 3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상당히 아니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도 기술 경쟁력이 앞서 있는 그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우리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투자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래? 뭔가 발사체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만들 그건 한참이나 있어야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상 장비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한국 기업의 이 글로벌 우주 항공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도 국가 대비 좀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기술력이 그렇게 크게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우주 관련 사업의 키포인트는 위성과 또 이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지상 관련된 장비에 관한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 산업의 밸류 체인으로서 좀 크게는 위성 산업과 비위성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위성 산업이 세계 우주 산업의 지금 73%를 차지하고 그렇죠. 네. 있다고 하네요. 이 글로벌 우주 산업 트렌드와 더불어서 국내 우주 항공 기술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향후 가장 큰 동력을 일으킬 섹터는 어떤 섹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던데 결국 위성이다. 위성 중에서도 지상 장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발사체가 멋있는데 저 분야에 우리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 언젠가는 성장하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 우주 산업의 양대 산맥이 어디입니까? 물론 러시아도 있어요. 하지만 상업적으로 보면 두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분야는 어디냐? 뭔가 우주 왕복선을 쏘아 올리고 여기도 쏘아 올리고가 아니라 미국, 중국이 패권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저궤도 위성과 군지 위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궤도 위성은 뭐죠? 주로 이제 상업적인 위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군집 위성은 뭐냐면 군집. 때로 모인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마치 드론 여러 개가 이렇게 모이듯이 이 소형 위성이 전문 분야가 됩니다. 소형 위성 여러 개가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능도 하고 흩어져서 기능도 하고 바로 이런 분야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중 간에 이렇게 경쟁할 때 대체로 이제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죠. 미중 간의 견제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기업들도 상당히 어떤 협력업체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협력업체 중에서 지금 우주 산업의 50%를 차지하는 게 뭐다? 지상 장비다. 그 지상 장비의 경쟁력은 대한민국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것의 첫 번째 우리 관전 포인트는
이 치상 장비 쪽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 우리가 기업들에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좀 수익성을 주목해볼 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